꿈이론은 꿈에 대한 연구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적 정신생활을 깊숙이 파고드는 지름길로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꿈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습을 드러낸 인류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꿈에 대한 연구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이트 이전 19세기 말까지 근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꿈의 실체 대부분이 어둠에 가리워진 채 수수께끼 같은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많은 부분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꿈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것은 정신 분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었다. 프로이트가 자유롭게 연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자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결과 프로이트는 병적관념에서 거꾸로 기억을 더듬어 추적할 수 있는 심리적 고리 속의 꿈을 배열할 수 있다. 는 인식에 이르렀고 꿈을 증상처럼 다루어 근간을 이루는 심리적 내용, 즉 무의식적 요소를 자유연상 법칙에 의해 추적하게 되었다. 꿈을 꾼 사람의 자유연상에 의지하는 이러한 꿈 해석 방법은 프로이트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꿈 해석 최초의 학문적 방법이라 일컬을 수 있다. 그리하여 프로이트는 1895년 7월 24일 자신이 직접 꾼 이르마의 주사 꿈을 이 방법을 이용해 완전히 해석하고 분폐된 소원 성취 기능을 인식하는 데 성공한다. 여기에서 시작한 인식의 흐름은 결국 꿈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심리적인 1차 과정 무의식적인 논리의 발견이라는 천재적인 업적을 낳는다. 프로이트의 꿈 연구는 꿈에는 의미가 있으며 모종의 심리학적 원칙에 의해서 꿈꾸는 사람의 깨어있는 삶의 맥락 속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부조리하고 생소해 보이기만 하는 꿈을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꿈의 해석은 무의미하게 보이는 꿈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꿈을 해석하는 데는 꿈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물의 기호나 대체물, 징후의 성격을 지니며 배후에 숨어있는 진술 또한 연상의 고리를 통해 역추적하여 얻어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수반된다. 이렇게 가정하면 대체하는 것과 대체되는 것, 기억에 남아있는 꿈과 연상을 통해 찾아낸 다른 깨어있는 동안의 삶의 언어로 번역해 낸 꿈사고의 분리가 불가피해진다. 프로이트는 전달을 외연적 꿈 내용, 부자를 잠재적 꿈사고라 부른다. 꿈의 의미, 꿈꾸는 사람의 평소 정신생활과 꿈의 관계는 오로지 잠재적 꿈사고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외연적 내용에만 머무르지 말고 숨어있는 잠재적 꿈사고로 뚫고 들어가야 한다. 꿈 내용과 꿈사고를 개념적으로 분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꿈 연구에 대한 새롭고 본질적인 최초의 기여이며 그의 꿈에 대한 구상은 이러한 이원론에서 출발한다. 꿈 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외연적인 꿈 내용에서 잠재적인 꿈사고로 추적해 가다 보면 꿈꾸는 사람의 내부와 외부 세계에서 꿈을 자극하는 여러가지 꿈재료를 파악하게 된다. 그러한 중요한 것들로 프로이트는 외부에서 받는 감각 자극이나 신체 자극, 대부분 낮에 생활에서 유래하는 최근의 인상, 외연적 내용에서 빈번히 알아볼 수 없도록 왜곡되는 어린 시절의 인상이나 체험을 꼽는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꿈 분석이 항상 하나 이상이 소원에 부딪히며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항상 억압된 유학이 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러가지 꿈 출처 가운데 대개는 억압된 이러한 유학이 소원이 꿈사고 안에서 실제적인 꿈자극 인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프로이트가 성인들 대부분의 꿈에서 꿈을 자극하는 인자가 성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웠지만 일부에서 생각했듯이 항상 그렇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프로이트는 잠재적인 꿈사고가 외연적인 꿈 내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꿈작업이라 부른다. 꿈작업은 꿈 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꿈 형성 시의 심리적 과정들을 밝혀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외연적 꿈 내용에서 연상을 통해 잠재적 꿈사고를 추적하는 꿈 분석은 논리적으로 꿈작업과는 정반대의 길을 밟는다. 프로이트는 수수께끼 같은 꿈의 특성, 즉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꿈 내용과 파격적인 형식을 꿈 왜곡과 검열을 토대로 설명한다. 우리의 정신기관에는 두 개의 심리적 신급이 있어 한 신급에서 유래하는 꿈사고를 두 번째 신급에서 검열하는데 두 번째 신급은 꿈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충족될 때까지 꿈 내용을 왜곡하고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신급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꿈 내용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즉시 알아볼 수 없게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은
아주 설득력 있는 소재였으며 인류가 깊이 사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방면으로 고자 노력했지만 끝내 해명하지 못했던 가장 난해하고 심층적인 문제, 곧 꿈의 왜곡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프로이트의 꿈이론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심리적 신극 사이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저항, 두 꿈 차원의 연상에 의한 상호 관련 꿈검열과 꿈왜곡이라는 가정의 토대를 두고 있다. 꿈왜곡은 꿈검열의 결과이며 무의식적 사고 안에서 강도의 전위, 의미의 압축, 모순되는 사실의 병조, 삶과 죽음에 대한 표상의 부재 등을 통해 일어난다. 이러한 특징은 꿈작업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또한 모든 정신장애의 증상 형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착오, 예술, 신비, 종교의 생성 조건 역시 지배한다. 이러한 발견이 인류학, 정신의학과 모든 정신과학을 변화시키고 정신병의 합리적인 진료 방법을 만들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꿈을 검열에 의해 왜곡된 사고 내용의 결과로 보는 논제 이외에 프로이트 꿈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또 다른 새로운 중요한 것으로 소원 성취 기능이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의 본질은 소원 성취이다. 과거에서 비롯되거나 꿈꾸기 전날의 낮에서 유래한 하나 이상의 소원들이 꿈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 근저를 쫓아가 보면 억압된 유학이 소원이 숨어 있다. 그러나 이 소원들은 외현적 꿈 내용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미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소원 성취 이론은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불안 꿈을 근거로 심하게 반박되었다. 그러나 외현적 꿈 내용과 잠재적 꿈 왜곡의 사실에 주목하여 억압된 소원, 이 꿈꾸는 사람의 깨어있는 동안의 자아에는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논거와 꿈 왜곡의 사실에 주목하면 이러한 반론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프로이트는 억압된 소원 충동이 밤의 꿈을 통해 힘을 발휘하는 과정을 정신기관 안에서의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통해 해명한다. 1차 과정에만 귀속되어 2차 과정의 가공을 받지 못한 심리적 내용들이 정신기관 안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교상들은 표출되는 경우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억압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훗날 성취되는 경우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아기 소원, 충동이 문제된다. 전체적으로 부와 꿈과 정의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여 무의식적 과정의 일반적인 이론을 내세우려는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은 프로이트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와 그 토대를 이루는 원동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면서 인간의 정신생활을 깊이 파헤치고자 시도했다는데 무시할 수 없는 의의가 있다. 정신기관의 구조와 작업 방식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해서 꿈을 사고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시 불완전한 상태였던 신경증 이론과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꿈이론과 신경증 이론은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면서 꿈과 신경증 증상이 생성 기제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기능에서도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놀라운 인식을 가져왔다. 꿈은 병적인 증상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생활의 현상이었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증상 형성이 정상적인 심리적 사건과 질적으로 판이한 낯설고 병적인 과정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매일 일어나는 심리적 활동의 격리적 대비물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다만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뚜렷한 결과를 남기지 않을 뿐이다. 꿈과 신경증 증상 모두에서 원동력을 이루는 것은 대부분 유아기 성적 체험에서 유래하는 무의식적 소원이다. 이 소원에 저항하고 소원을 은폐시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꿈과 신경 증상이 형성되며 이 과정의 극단적인 실패가 병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로써 정신장애의 수수께끼를 정상적인 심리적 과정인 꿈과 연계시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므로 꿈의 적의 결정적인 기능과 의의는 우리를 정신생활의 무의식적인 것으로 인도하여 무의식적 병적 표상들이 표출되는 과정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꿈의 해석은 무의식적인 유학이 꿈과 정열을 인식하고 무의식적 사고 법칙을 연구하여 인류의 자기인식을 무의식의 차원에까지 확대시켰으며 무의식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류의 정신병과 신경증의 생성 근거를 밝혀낼 수 있는 길을 인류사 최초로 열어 놓은 것이다. 정신분석학은 단순히 정신병리학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심리학의 토대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